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수요일 오늘의 마감 상황,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 켜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빠지면서 2,930선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은 2% 넘게 빠지면서 천선이 무너졌네요. 987포인트 선에서 마감되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개인이 사재세 보인 가운데 2,345억 원 물량 담았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오늘 팔자세를 보였는데요. 기관은 2,351억 원 물량 덜어냈고요. 외국인은 237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실까요? 개인만이 홀로 매수 우위 보인 상태였습니다. 4,641억 원 매수 우위 보였고요. 기관과 외국인, 특히나 외국인이 조금 더 매도 우위 보인 가운데 2,199억 원, 기관은 1,706억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수요일은 루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주 만에 또 네, 뵙네요. 그러네요. 2주 네. 만에 좀 사라지셨어요. 아, 살들이. 네, 커팅이 너무 잘 됐는데요. 아, 네.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2번 카메라. 네, 아, 네. 원샷을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많이 빠지셨어요. 아, 얼마나 그래요? 빠지셨길래 제가 이렇게 헬스케지셨는지. 노란 네. 톡방에 저희 시청자분들, 노란 톡방 참여자분들이랑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죠? 제가 크리스마스 전까지 네. 77을 만들겠다. 몸무게를 갑자기 제가 공개를 했는데 오. 77을 만들겠다. 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거든요. 네. 77이 되려면 어느 정도 빼야 되는 건가요? 77이 되려면 그러면 한 자릿수인가요? 두 자릿수인가요? 거의 두 자릿수입니다. 진짜요? 네, 두 자릿수였죠. 네, 근데 지금 많이 빼가지고 많이 빼셨구나. 네, 한 자릿수로 들어왔습니다. 네. 다이어트에 비법이 있다면? 다이어트의 비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네, 어떤 결국에는 비법일까요?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안 하면 된다. 네. 어떤 걸 하지 말아요? 야식하면 안 되고, 야식. 네,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고, 네. 야식 정말 끊기 힘든데요. 특히 네. 이제 술 같은 거 이제 안 먹고, 술. 네, 쉽게 말해서 운동 많이 하고, 네, 식단 하면은 빠집니다. 네, 근데 그게 어려운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계좌가 네. 또 빨간불이면 여유가 생기면서 운동도 할 여유가 있을 텐데. 그렇죠. 네. 오늘 한번 네. 빨간 계좌 만들어서 다이어트 한번 시켜볼까 봐요, 시청자분들. 네, 네, 한번. 저는 다이어트를 하지만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좀 뚱뚱하게 만들어 드리고자 제가 왔으니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좌는 뚱뚱하게, 몸은 슬림하게 오늘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 전문가님 톡방으로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있어요. 8163을 꼭 입력해 주신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많은 분들께서 본방 인증합니다라고 겨울님께서 인증샷까지 남겨주셨네요. 저도 나오고 루카님도 같이 나오는 투샷으로 찍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본방 인증해주시고 있는 가운데 반갑습니다라고 찬바람이 싸늘하게 호호호 호빵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호호호 호빵님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출석 체크를 해주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고 계시네요. 계속해서 인증샷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 한 줄 평 제2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전문가님? 네, 우선 오늘
오징어 게임 네. 감독님이 맞습니다. 제2의 오징어 게임을 만들어야겠다. 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 압박감도 심하고 빨리 만들어달라는 그런 요청이 쇄도를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시장에서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세를 보였는데 네. 뭐 그런 의미를 담아서 다른 의미로 보면은 지금 시장은 오징어 게임 또 한 번 시작됐다. 그렇죠. 중의적인 의미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미 증시는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국내 증시는 하락장에 다시 한번 돌입을 하면서 네.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미 증시가 좋다고 하면은 다음 날 이제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은 기대를 하면서 맞습니다. 오늘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시작을 하는데 네. 그런 현상이 전혀 커플링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없죠.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나 어제는 뉴욕 증시가 쉬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디커플링이니까 네. 우리나라 증시는 오를 거 아닌가 하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오늘 빠졌어요. 네. 코스피 1%, 코스닥 2% 넘게 빠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드려 팰 수가 있죠? 이게 참 네. 이게 참 정말 얄미운 게 네. 원래 미장이 오르면은 같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미장이 오르면 한국 증시 빠지고 또 미장이 빠져도 또 빠지고. 그러니까 네. 이게 참 그래서 한국 증시, 국내 증시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미국 증시로 많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미 막 넘어간다고 아우성이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실제적으로 한 37% 정도가 넘어갔다고 해요. 그 정도로요? 네, 미국 증시로. 제가 한 발 늦었네요. 네. 그렇군요. 네, 결국에는 오. 미증시가 답이다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이유는 바로 아직까지 국내 증시의 그런 투자의 모멘텀이 기관과 외인이 그 키를 쥐고 있다. 그 수급을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장난질을 많이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네. 기관이나 외인들이 올라가야 되는 시장에서 떨어뜨려서 네. 개인들은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손절을 하면은 그 싸진 가격에서 또 외인들 기관들을 매집을 하고. 그러니까 만약 이 시장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네. 이렇게 테마주들 단타로 접근하기보다는 정말 갑자기 서로 눈을 마주 웃었는데 아닙니다. 네. 그렇죠.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죠. 네. 단타로 접근하기보다는 정말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믿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기업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해줘야만 정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건강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단타를 하시는 분들을 절대 욕하는 게 아닙니다. 네. 돈은 소중한 거잖아요. 그만큼 소중하죠. 실력이 있으면은 네. 그 시장 안에서 당연히 챙겨야 되는 게 맞고요. 특히 하락장에서는 수급이 테마성으로 몰리기 때문에 네. 그거를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시초가라든지 아니면 조정 자리가 왔을 때 들어가서 저가 매수를 해서 짧게 먹고 짧게 수익 실현 하고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뭐 다른 일도 많고 뭐 직장인 분들은 쉽지가 않죠, 사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단타도 하시고 실력을 늘려 가시되 근본적으로는 좀 한국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조금 공부를 하시면서 그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저도 그거를 노란 톡방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그 우리나라 증시의 훈풍을 다시 한번 만들어 드릴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런 하락장 증시에서도 뚱뚱한 빨간 계좌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루카 전문가님이십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을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8163 꼭 비밀번호 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 평균 네. 이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이 네. 3.5일이라고 어제 이 난세용의 최동기 전문가님께서 네. 분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 사람들의 평균 계좌에 네. 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종목 이 보유 기간이 3.5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투자자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네. 우리 국내 시장이 이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 네, 내재적 가치를 믿고 투자를 했어도 네. 이게 주가가 생각만큼 이렇게 가지를 않으니 네. 그 시나리오를 가지를 않으니 3.5일이라는 수치가 나올 만도 합니다. 오. 네. 약간 그런데 성미가 급한 우리나라 습성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아무래도 네. 작용을 하겠죠. 네. 조금 수익 나면은 팔아버리고 대신에 손절은 길게 가져가는 좀 그런 특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따가 제가 2부 때
종목 선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꿀팁 네, 전수를 해주시나요? 어떻게 보면 저의 이런 뭐 하락장에 당연한 얘기지만 네. 저의 영업 비밀이기도 합니다. 영업 비밀을 네, 영업 비밀을 제가 공개를 해드릴 테니 2부 때까지 집중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루카 전문가님의 이 귀하디 귀한 영업 비밀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은 2부 때 마련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인데요.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른손인데요. NFT 마켓에 이 엠플라넷 호황의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바른손 5,28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장 초반 시초가 4,120원에서 시작을 하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찍어냈네요. 바로 흐름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장 초반에는 4,065원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던 바른손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상승세, 급등세 보여주면서 12시 부근께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그 이후로 고점이 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른손 ENA 자회사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8% 넘게 상승을 하면서 1,615원에 장 마감을 지었는데요. 하루 흐름 살펴보시죠. 바른손 ENA는 12시가 넘어가면서 바른손이 상한가를 직행하면서 더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1,745원까지 급등을 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 소폭의 반납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8% 넘게 상승을 했어요. 전문가님, NFT 마켓 호황의 강세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바른손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떤 기업이든 NFT나 메타버스에 엮이기만 하면은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섹터들이 메타버스 그리고 NFT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 네. 제가 여기 방송을 출연할 때 초반에 메타버스를 얘기만 할 때도 그때도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렸는데 그때까지는 사실 체감이 많이는 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그쵸. 기대감에 가긴 하지만 맞아요. 그게 체감이 되어야 확실한 투자를 사람들도 할 텐데 지금 현재는 많은 기업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와 NFT의 결합을 시도하는 건데 네. 그 이유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이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네. 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구가 하나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상 세계가 하나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네. 심지어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구의 태동기로 보면은 지금 이제 막 세포들이 발현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지금 빠르게 이 세계에 선점을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기업들이 네. 선점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 선점을 하고 나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NFT인데 네. 이 NFT가 필요한 이유는 가상 세계에서 어떤 자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가상의 자산이 있어야 그렇죠. 되겠네요. 네.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아이템 네. 그리고 명품 샵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정말요? 네, 구찌라든지 제가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괜찮습니다. 네, 구찌. 구찌, 크게 루이비통. 얘기하십시오. 네, 루이비통. 네, 좋습니다. 구찌, 루이비통, 뭐 샤넬 이런 것들이 지금 입점이 네. 되어 있는데 네. 그 입점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거를 샀을 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상 세계의 소유권이 불분명하잖아요. 네. 근데 이 NFT, 그러니까 non fungible token이라는 대체 네.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기술을 접목을 했을 때 소유권이 부여가 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NFT가. 그래서 가상 세계에 어떻게 보면 등본 같은 역할을 네. 하는 게 NFT다. 그래서 이 NFT와 지금 기업들이 네. NFT를 결합이 됐을 때 굉장히 주가에 큰 상승 모멘텀이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 NFT와 메타버스 테마는 계속해서 가겠지만 아무래도 피로감은 한 번은 올 거예요. 네. 근데 그만큼 재료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를 진입을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진입에 저와 함께 시기를. 그 진입 시점을 네. 토론도 해보고 제가 제시도 해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여기 아래죠? 여기 아래입니까? 네, QR 코드. 네, 잘 네, 찍으셨습니다. 잘 찍었죠? 네. 네, 카메라로 찍으시고 링크 네. 누르시면은 바로 네.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켜시고 링크 누르셔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할 몫을 대신해 주시는 저희 루카 전문가님 여긴가요? 여기 스캔을 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해 주시고요.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최근에 NFT를 빼고는 이 종목들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네. NFT가 참 잘 갔는데요. 그렇죠. 톡방에 질문이 하나 올랐습니다. 이 네. 여민님께서 이 NFT 관련주 중에서 조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미 너무 많이 갔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NFT 관련주 오늘 한번 살펴볼까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오늘 0.29%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서울 옥션은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네요. 12% 하락. 위메이드도 5% 가까운 하락을 보였고요. 게임빌이 오늘 잘 갔습니다. 25%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요. 네, 여러 가지 신한지주, 보합, NFT 관련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도 더 있죠. 네, 그렇죠. 많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해서 테마의 종목들이 생성이 되고 있는데 사실 대장주가 뭘까요? 어떤 리포트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장주다라고 맞습니다. 네, 하기도 하고요. 네이버가 대장주일 수밖에 없는 게 네. 네이버는 제페토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네. 플랫폼. 그게 아시아 1위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세계 1위 플랫폼은 로블록스예요. 네. 로블록스가 엊그제 네, 이제 미국에서 네, 맞습니다. 미장에서 35% 오, 득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청자분들 계실 수 있어요. 35%요? 30% 상한가 아닌가요? 근데 미국 시장은 그게 상한가 하한가가 없습니다. 없죠. 네. 없기 때문에 35%의 급등을 보였는데 이 로블록스와 더불어서 네이버에서 제페토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제페토가 생각보다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체감은 안 드실 텐데 생소하네요. 엄청납니다. 전 세계 2등 플랫폼이고요. 메타버스. 오, 네. 네,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 네이버가 아무래도 메타버스 대장주라고 불릴 수가 있다. 그런데 네. 오늘은 약세로 마감이 되었어요. 네이버가 최근에 그러면 메타버스로 NFT 관련으로 또 대장주다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가 왜 잘 못 갈까요? 아직도 그 규제 때문일까요? 규제도 규제지만 네이버는 아무래도 그 국내 시장의 대장주잖아요. 네. 그 대장주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받고 차트를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전에 기대감이 네. 이미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차트상 지금 기대감에 네. 이미 주가가 반영이 되었군요. 반영이 이미. 되었습니다. 네. 반영이 되었고 그만큼 메타버스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날 즈음 먼저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든 재료든 3개월에서 6개월 먼저 선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는 먼저 선행을 하는 부분이고 그 와중에 새로운 종목이 나타나면 거기에 수급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의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게 대장주이기도 하고 시가총액이 큰 공룡 주식이기 때문에 공룡 기업이기 때문에 네. 네이버는 이렇게 당일에 그런 등락에 흔들리기보다는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남겨주셨네요. 최근에 정부가 이런 얘기를 했죠. 가상자산에 대한 이 NFT 가상자산의 과세 유예 안 매기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슈가 한 번 더 부각되면서 더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이었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그 부분은 제가 방송에서 말하기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 곧 대선이지 않습니까? 네. 대선에 어떻게 보면은 표심을 얻기 위한 그런 발언들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법안들이 네. 가상자산에 대한 그런 규제를 지금은 하지 않겠다. 유예 기간을 1년 주겠다. 이렇게 이 대선 후보도 말을 한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날 NFT와 메타버스의 테마들이 엄청나게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인기를 얻기 위한 그 법안들을 출시를 했고 그 상승세는 어떻게 보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어찌됐든 시장에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금감원이든 네. 정부든 보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NFT와 메타버스 테마가 많이 오른 것도 맞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많이 오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시장에는 밸런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조금 인기를 얻기 위한 그런 법안으로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를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님 개인의 의견을 또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상장 첫날인 디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첫날인데 따상을 기록했어요. 이런 경우가 최근에 정말 없었거든요. 네, 네네. 디어유가 드디어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27.88%까지 오르면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66,5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 67,600원에 시작을 했던 디어유였습니다. 63,700원까지 빠지기도 했었는데 정말 장중에 등락폭이 네. 엄청났습니다. 마지막에 27.88%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 네. 디어유는 제가 노란 톡방에서 제가 장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디어유는 네. 거의 따상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재료가 메타버스와 연결이 돼 있고 이 디어유는 쉽게 말해서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입니다. 네. 그러니까 팬들이 구독료 4,900원일 거예요. 네네네. 4,900원을 내면은 그 23개사 연예인들과 그리고 네. 배우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혁신적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이 플랫폼이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종목인데 아마도 앞으로도 상승세는 좋을 거고 이 자리를 매수 자리를 잡기가 어떻게 보면 힘들지 않을까. 네. 오, 그러니까 네. 하시려면은 분할 매수로 이거를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조정받을 때 네.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네, 이야기신가요? 근데 보통의 이제 전문가님들은 이런 상장에 갓 상장한 기업들을 들어가는 걸 꺼리는 네. 경우가 많으신데 그렇죠. 네. 전문가님께서는 디어유 정도는 조정받을 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도 지금 제가 분봉을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잠깐 피보나치를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자리를 잡으실 때는 기술적 분석 중에 피보나치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영웅문 기준으로 네. 차트 오른쪽을 누르시고 차트 툴 그리고 피보나치 그다음에 조정대를 가시면 여기 피보나치를 그을 수 있는 도구가 나오거든요.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 저가에서 최고가를 그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데 네. 잠시 이게 잘 보이도록 잠시 색깔을 바꾸도록 할게요. 3포인트. 네, 지금 피보나치 차트를 보고 있죠. 네. 자, 여기 네. 보시면 잠깐 거래량을 끄고 잘 보이시도록. 자, 제가 여기 50% 자리에서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이제 노란 톡방에 제가 남겨드렸어요. 네. 보통 이거는 이제 단타를 하실 때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재료가 급등을 하고 최고점을 찍고 조정 자리에 왔을 때 재료의 강도에 따라서 내가 23.6%, 38.2% 그리고 50% 자리에서 어디서 들어갈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심리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데 네. 보통은 그냥 50% 자리에서 잡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래도 안전하게 50% 자리에서 잡아보자라고 했는데 네. 아쉽게도 이 자리를 주지 않고 여기 그렇네요. 보시면 38.2% 자리에서 38.2% 자리를 딱 찍고 올라가서 이 위에서 안 내려오는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매수의 기회를 주질 않았군요. 네, 맞습니다. 되게 네.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기준을 잡지 않고 좋으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돼라고 했다가 고점에 몰리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이 조정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피보나치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시면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기준은 일단은 50% 자리로 잡고 만약에 재료가 세다 하면은 네. 그 재료에 따라서 38.2% 자리나 23.6% 자리에서 잡아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앵커님께서 네. 좀 급등한 종목 중에 좀 유익 있게 보신 종목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의 제가 이거를 급등 한번 종목 중? 피보나치를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네, 합니다. 네. 네. 오늘의 급등주 중에서 바른손이 바른 손으로 그 해볼까요? 전 거로 한번 해서 볼까요? 네, 바른손 같은 경우에 네. 자 급등이 엄청났죠. 네. 자 이거 피보나치 장 한번 막판의 급등 느낌이라. 참, 네. 네,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장 저는 초반부터는군요. 보통 단타 같은 경우 1분봉을 많이 보긴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3분봉을 많이 보더라고요. 오, 그래서 3분봉으로 그렇군요. 보았을 때 자 여기서 차트 툴 그리고 피보나치 이 조정대를 보시면 자 여기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잡아서 최고가를 그어보면요. 네. 이거는 재료가 워낙
세다 보니까 38.2% 자리도 찍지 않고 가는 모습입니다. 23.6%에서 휩수를 주다가 네. 바로 상한가로 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38.2%에서 잡히지 않았다고 이거를 급하게 들어가는 고점에 물릴 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 재료에 대한 강도를 정해 놓으시고 이 정도는 38.2%에 잡아야겠다. 아니다, 이거는 한 50% 자리에서 잡으면 되겠다. 아니면 61.8% 자리에서 한번 잡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이거를 기다리시면 좋은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준다. 근데 이 바른손 같은 경우에 안타깝게 이 38.2% 자리를 찍지 않고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내 돈이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보내시면 된다. 이렇게. 마음 아파. 네, 마음이 아프네요. 네, 마음이 저렇게 아프죠. 상한가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인데. 네. 네. 그렇죠. 마음은 아프지만 시장은 매일 열리고 종목 테마들은 매일매일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지 마시고 안전하게 기준 잡고 매매하시다 보면은 결국에 첫 번째 계좌를 불리는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은 잃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 잃지 않는 방법을 유지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사실 워렌 버핏의 말에서 따온 건데 네. 워렌 버핏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가치 투자자의 대명인이라고 하나요? 네, 아무튼 그쪽 분야의 최고봉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원칙을 꼭 지키셔서 매매를 시청자분들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네. 네, 저와 함께 행복 매매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들으셨죠? 전문가님의 특징주를 이야기하다가 피보나치 이 지금 차트를 이야기를 맛배기로 또 보여주셨어요. 50%와 38%, 6%에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더 자세한 이 전략 궁금하시고 아니면 나 조금 힘들다, 공부하기 조금 어렵다, 전문가님의 꿀팁 이용해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죠. 아래 보이는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는 8163번 꼭 입력해 주시고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특징주 DMT입니다. DMT가 오늘 최대주주 변경 소식 속에서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소식에 강세를 보였네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DMT 오늘 4,500원까지 올라섰는데요. 장 초반에 바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장세는 1%, 코스피 1%, 코스닥은 2% 하락을 한 가운데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꽤나 있었어요. 네, DMT가 오늘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살 기회를 또 주지 않았네요, 이 DMT가. 네, 그렇죠. 그쵸?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십니까? 보면 DMT는 살 기회를 3거래일 전부터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거래일 전부터 보시면 여기 지금 바닥권에서 네. 여기 한번 피레침이죠. 피레침 한번 쏘고 네. 그 다음에 또 종가를 그 전날 종가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또 이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 날도 갭상에서 그대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차트에 이미 재료가 묻어 나오고 노출이 있었다. 됐네요. 네, 그런 왜 몰랐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 종목이 네. 2,000개가 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걸리거나 네. 아니면 이미 이 DMT에 대해서 종목 분석을 계속해서 하신 분들은 이 기회를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든 재료는 시장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큰 수익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세미시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미시스코도 어떻게 보면 권리락이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3대1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4개의 주식 중에 3개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3주를 준다는 건데 네. 그 말은 100%의 주가가 75%가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 이 세미시스코가 에디슨 모터스와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쌍용차를 인수를 하는데 네. 나중에 쌍용차도 결국에 전기차를 만들어낼 테고 그렇죠. 그게 성공한다면 네. 이 쌍용차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생각에 이 세미시스코도 네. 무상증자 권리락이죠. 권리락 이후에 네.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100%의 주가가 25%까지 빠졌을 때 네. 그리고 시장에서 봤을 때 세미시스코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엄청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미리 이 시나리오를 이렇게 판을 짜놓으면 좀 쉽게 주식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고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MT도 시장에서 이미 차트에 지금 재료가 이렇게 스물스물 나왔고 오늘은 결국 이거를 공시를 내면서 터트려 버렸다. 네. 갭상이 상한가로 가면서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렇게 그랬네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DMT도 어떻게 보면 시비를 발행을 했잖아요. 네. 사실 사람들은 무상증자는 호재로만 보고 시비는 악재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네, 근데 요즘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시비를 무조건 악재로 볼 거는 아닙니다. 시비의 일단 목적을 보셔야 돼요. 네. 이 시비가 만약에 채무상환에 대한 자금 조달이다. 말 그대로 빚 갚는데 이 기업이 시비를 발행을 한다. 네. 이러면은 악재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못 갚을 정도로 그 영업이익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악재가 맞는데 네. 만약에 그 목적이 신규 시설 투자거나 아니면 이 DMT처럼 제3자 배정을 통해서 투자자들을 안정적으로 모집하는 시비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호재가 될 수가 호재겠네요. 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캐스트에 대해서 홈캐스트가 최대 주주로 변경이 된다라는 이 재료가 나왔는데 네.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는 거는 이 DMT가 이전에 기업 활동을 못했다 하더라도 네. 이 홈캐스트가 만약에 이 DMT를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기업이 잘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머릿속에 데이터를 추가를 시켜 놓으면 네. 바로 이 DMT와 비슷한 상황이 추후에 나왔을 때 네. 바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에. 좋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한 이 바로 스토리 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전문가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상상력이 또 중요하다. 전문가님이 네. 영화를 보시면서도 네, 주식을 맞습니다. 보신다라고 네. 하셨는데 이 최대 주주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 부분에서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게임빌입니다. 네, 게임빌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게임빌은 NFT 관련주로 해서도 올랐는데 이번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네, 오늘 24.89% 상승하면서 13만 6천 원까지 올라주었는데요. 네, 이 메타버스 게임을 만든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장 맞습니다. 초반에 10만 8,900원이었던 시초가가 14만 원 선까지 4만 원 가까이 올랐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 게임빌은 저에게 너무 친숙한 그 게임 기업이라서 왜 그렇죠? 볼 때마다 반가운데 왜 친숙하죠? 이제 제가 핸드폰이 없을 때 어머니 핸드폰 투지폰이죠. 투지폰일 때 네. 그 컴투스 프로야구라는 그 게임이 있어요. 에? 컴투스 프로야구. 네. 그 프로야구를 제가 이제 켜서 그 어머니 과금이 엄청 나와서 어머니한테 네.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만큼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게임빌은 지금 NFT와 엮이기도 했고 네. 또 메타버스와 지금 엮여 있어서 네. 이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이 게임빌의 게임들이 지금 만약에 발행이 되면 결국에는 이 게임빌도 메타버스에 이제 수급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나왔다. 네. 사실 실적이라는 거는 실적 발표 날에 빠지는 법인데 네. 이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일 경우에 네.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재료 일단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미 그 전에 메타버스와 플랫폼으로 재료를 가지고 있었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게임빌이라는 기업에서 노린 걸 수도 있어요. 오. 왜냐하면 메타버스와 NFT로 시장의 주목을 안 그래도 받고 있는데 실적을 언제 발표하지 하다가 야 지금이야 하면서 발표를 해서 네. 이 시가총액 기업의 가치를 높여버린 겁니다. 근데 그만큼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조정 자리가 나올 수가 있으니 이 조정 부분에 대해서 제 방송을 듣고 무작정 들어가시지 마시라. 좋은 거래라고 네. 하면서 들어가시지 마시고 네. 이 게임빌에 대한 게임을 구글 플레이에서 한번 깔아서 해보시기도 하고 네. 하면서 이거 진짜 재밌구나 재밌구나라고 어. 느끼시면은 느끼실 때쯤 아마 조정 자리가 오지 않을까요? 네. 전문가님, 제가 네. 일주일 동안 네. 매일 다른 전문가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만나본 전문가님 중에서 가장 게임을 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게임이요? 네, 게임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장세가 게임주를 빼놓고는 네. 또 말을 할 수 없는 장세인데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네. 뉴스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네. 넷마블도 넷마블. NFT 게임 내년 초에 뚜껑을 연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한 기사이고요.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온 기사예요. 네, 그러면 내일 넷마블에 대한 기대가 조금 투자 심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상승세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차트상으로도 넷마블이 작은 기업이 아니죠. 네. 11조에 달하는 기업인데 네. 지금 일단 만약에 제가 이 넷마블에 대한 기업 분석을 제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네. 이 NFT의 재료가 처음이다라고 한다면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올 거고요. 근데 이전에 넷마블이랑 NFT랑 계속해서 뭔가 얘기가 나온 게 있다면 이거는 NFT의 테마 재료를 지금 수급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최근 흐름 네. 한번 보고 있나요? 네. 네, 지금 최근에 여기 지금 네, 생각보다 게임주 중에서는 좀 덜 간 종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바닥권을 형성을 하긴 했는데 형성을 하고 단기적 고점에 올라오긴 했는데 네. 다른 NFT나 아니면 다른 NFT 메타버스 테마주에 관련해서보다는 상승세가 얼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만 봤을 때는 넷마블이 그렇게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 장이 끝나고 이 넷마블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시작을 해서 이 재료가 넷마블에 대해서 네. 좀 강하게 작용을 하겠다 한다면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내일 시초가로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톡방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제가 그 부분은 넷마블에 대한 브리핑은 제가 약속하고 제가 노란 톡방에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제가 다음 날 뭐 넷마블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종목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내일 시초가 미션으로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네. 노란 톡방에 못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이 종목을 받으실 네. 수가 없겠죠. 네. 그렇다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야겠죠. 자, 어디입니까? 나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너무 귀여우신데요.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지금 여기 QR코드. 제 목소리를 그렇게 했나요? 네, 여기 네. QR코드 스캔을 해보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내일 시초가 미션으로 종목 하나 꼭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모두들 기대를 해보자고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이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나 비밀번호 모르는데 하지 마시고 8163 꼭 눌러주시고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게임주들까지 또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평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죠.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도 있고 이 오징어 게임의 시즌2를 만들겠다라는 감독의 이야기, 이 말 속으로 바로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버킷 스튜디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덱스터, 쇼박스 잘 갔네요. 쇼박스는 10% 가까운 상승률 보였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오늘 하루 흐름 살펴볼까요? 네. 네, 오늘 장 초반에 5,550원에서 시작했던 시초가 이 소식 속에서 계속해서 급등 흐름 타면서 장 막판에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쇼박스는 어떨까요? 쇼박스는 네, 쇼박스도 우선 올랐네요. 네, 올랐죠. 네. 일단 버킷 스튜디오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지금 이정재죠. 오징어 게임의 주연인 이정재의 기획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에 네. 버킷 스튜디오는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버킷 스튜디오가 하고 있는 그 기반들이 K 컨텐츠 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재료가 상승세 시너지를 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쇼박스 같은 경우에 이전에 지금 오징어 게임의 제작사에 투자를 한 이력이 있어서 10억 원 정도 투자를 한 이력이 있어서 올라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쇼박스는 최근에도 굉장히 컨텐츠적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네. 혹시 이태원 클라스 보셨나요? 봤죠. 네, 쇼박스가 원래 영화를 만들던 기업인데 네. 처음으로 이태원 클라스를 제작을 해서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죠. 대박 났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다들 그 머리 했죠. 네, 네, 박서준 씨의 그 머리. 네. 네. 조세호 씨도 따라해서 재밌었는데. 누가 네. 따라했다고요? 조세호 씨가요. 네, 맞죠. 네. 네, 누가 굉장히 하느냐에 재밌게 따라서 봤는데. 네. 그래서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그 머리를. 저는 뭐 조세호 씨가 막 어울리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저와 달리한.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태원 클래스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쇼박스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쇼박스 이야기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 이태원 클래스를 만들었던 쇼박스가 앞으로도 이 어떤 작품을 함에 있어서 네.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안 그래도 이 올라가고 있는 주가가 오징어 게임과 겹치면서 사실 직접적인 재료로 겹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긴 하죠, 사실. 네. 투자한 사실이 부각이 됐던 거지 지금 현재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테마라는 거는 그냥 이런 사실에도 올라간다. 네. 특히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말도 안 인맥주. 되는 이유로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윤 대선 후보가 지금 됐는데 네. 파평윤 씨라는 네. 이유 하나만으로 맞습니다. 두 분이 이제 악수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상승세가 나오듯이 거의 대장주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던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걸 잘 이용하면은 돈을 벌 수도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이런 움직임으로 엮이기만 해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돈을 챙기실 분들은 챙기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기업의 내재적 가치에 투자를 하셔서 이거를 저점에 잡아서 또 수익 보실 분들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의 슈박스 결국 이 제2의 오징어 게임이 발현이 된다는 소식에 이제 제작이 된다는 소식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다. 그만큼 오징어 게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 뭐 앵커님도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네, 재밌게 봤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오늘 버킷 스튜디오 혹시 들어가셨나요? 아니요. 오늘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아,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고점이기 네. 때문에 뭐 차트만 봐도 좀 진입하기가 어려울 텐데 맞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차트를 잠깐 보면은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오늘 야, 상한가를 기록해서 내일 또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네, 하나인데 맞습니다. 이 어떻게 차트를 보십니까? 어떻게 감히 네. 누군가 들어가겠습니까? 쉽지 않은데 정말. 네, 차트만 보시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녀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2,400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네, 2,400억밖에 되지가 않고 오늘 상장한 디오유가 시가총액이 보시면 디오유가 얼마죠? 1조입니다. 오, 1조의 5분의 1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렇네요. 디오유보다 훨씬 네. 적은 시가총액이네요. 오늘 따상을 했으니까 거의 2조 가까이 되는 시총이 됐는데 그거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 않은 시가총액이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에 대한 내재 가치를 시가총액과 비교해서 분석을 하신 분들은 이 버킷 스튜디오도 보유자이셨으면 들고 계셨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을 하실 수 있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진입을 하실 때는 이 정고점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이 정고점 매매를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매물대가 정고점에 형성이 되어 있죠. 네. 여기를 선을 그어놓고 장중에 재료가 떴다. 재료가 떴을 때 여기를 넘어갈 때쯤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러한 상승세도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 대신에 손절은 당연히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손절은 저라면 여기에다가 잡고 네. 왜냐하면 정고점은 뚫리면 슈팅이지만 저항을 맞았을 때는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손절 라인 잡고 이 정고점에 이 재료를 믿는다면 정고점 매매를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결국엔 확률 게임입니다. 네. 10번 중에 7번 맞으면 결국 저희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명심하시고 매매를 하시라. 손절 기준 꼭 잡고 단타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단타적인 접근으로서 이 네. 버킷 스튜디오도 살펴봤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8163 꼭 입력해 주시고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코너, 이 종목 상담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토크된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루카 전문가님께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을 보시고 TV를 보시고 계신 분들 나 종목 상담 있는데 받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지금 남겨주셔도 2부 때까지 또 해주시니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톡방 분위기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긍정님께서 들어오셨고요. 많은 분들 또 들어오고 계시네요. 오케이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겨울이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시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오늘 티키타카 짱이네 전문가님과 진행자분이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빵님. 네, 닉네임이 너무 길어서 네. 너무 길어서 끝까지 이야기를 못 드렸어요. 네, 종목 추천해주세요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요. 오늘의 종목 추천해주세요라는 천주리님께서도 남겨주셨는데 오늘 2부 때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또 저에게 주셨어요. 이거에 대한 힌트도 나가니까
2부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 고민입니다. 키네마스터에 대한 종목 고민이네요. 매수가는 19,850원, 비중은 15%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죠. 오늘 14,900원에 마무리가 된 키네마스터입니다. 5.4% 하락을 한 가운데 장중에 16,050원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키네마스터 오늘 5% 빠졌는데요. 키네마스터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종목인데 네. 이제 재료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유튜버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유튜버 영상들을 보더라도 오른쪽 위 상단에 키네마스터의 문구가 찍힌 게 굉장히 많은 많습니다. 분들이 또 이용을 하시기도 네, 하고 맞아요. 그죠? 그만큼 동영상 편집 쪽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UI를 구성을 해서 접근성을 편하게 해놓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급등을 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 급등을 한 이유는 바로 매각, 기업 매각에 대한 좀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이 매각에 대한 소식이 다시 한번 좀 중단이 되면서 이 매각으로 올라간 주가는 지금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진입가가 19,850원으로 해놓으셨는데 다행히도 이 매각 이슈가 있을 때 고점으로 들어가시지 않은 점은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요. 다만 비중이 조금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저라면 14,000원에서 15,000원 라인에 추가 매수를 권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추가 매수를 권유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15,000원, 15,000원 마디가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19,850원 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자리, 제가 방금 말씀드린 15,000원 자리가 맥점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줘야 돼요. 확률적으로 이 지지가 나와줘야 되는 이유는 여기 지금 매물대 라인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무너뜨린다고 하면은 지금 거의 9,000원에서 8,000원 라인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00원 라인이 무너진다고 하면은 조금씩 비중을 줄여 가시고요. 줄여 가실 때는 뭐 하루에 한 개, 두 개 이렇게 손절을 하신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거를 손절을 할 때는 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죠. 네, 위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이거를 좀 덜어가는 형식으로 가져가시고요. 다행히도 15,000원 라인에서 상승세가 나와준다고 하면은 진입가에서 무조건 비중을 덜어가시길 바라고요. 지금 진입가 자체가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 하지만 기준은 15,000원에 잡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키네마스터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1부를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종목 고민은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2부에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2부 함께 하자고요. 노란톡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비밀번호는 8163번 꼭 입력하신 뒤에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찬찬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2부 때 고품격 강의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2부 때 다시 루카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